기업과 기술이 행복한 국가를 만든다. 객관적 행복과 지식 경제 시대를 향한 우리의 생존 전략. 가장 완벽한 포식자의 멸종 원인은 무엇일까요? 소행성 충돌이나 빙하기의 본질적 원인은 아닙니다. 공룡이라고 하는 거대한 덩치에 비해 턱없이 작았던 뇌, 즉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지능의 부재가 진짜 멸종의 이유이지요. 뇌 중량비가 인간은 몸무게의 2.5%이지만 공룡은 평균적으로 0.0001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모순, 반기업 정서의 기원입니다. 배고픔은 바로 절대적 박탈감이지요. 이것은 생존의 위협이고요. 하지만 배 아픔은 상대적 박탈감이지요. 즉 주관적 불행입니다. 하버드대학 다니엘 길버트 교수의 실험 결과 남들이 20만 달러를 받을 때 내가 10만 달러를 받는 것보다 남들이 2만 달러를 받을 때 내가 5만 달러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심리가 바로 반기업 정서의 뿌리이지요. 행복을 측정하는 두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관적 행복이고 또 하나는 객관적 행복이지요.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려고 하면 설문조사를 통한 감정적인 것을 측정하는 거지요.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사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행복은 수명이나 교육이나 소득 등 통계적 지표, 절대적 박탈감이 극복된 사회인 거지요. 주관적 행복에 치명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주관적 행복인 경우에 산모 출산 후 사망률이 1.1%, 모잠비크의 경우에 1.1%입니다. 하지만 객관적 행복, 즉 HDI가 최상인 국가인 경우는 스웨덴을 예를 들면 0.005%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관적 행복이 높은 경우는 모잠비크이기 때문에 결국은 산모 출산 사망률이 1.1%로 높다는 얘기죠. 1인당 공공교육비도 주관적 행복 수치가 높은 국가들은 예를 들면 토고인 경우에 5.4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노르웨이같이 객관적인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는 연간 15,626불을 쓰고 있지요.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도 주관적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는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의 경우에 인구의 24%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100%가 깨끗한 물을 먹는 거지요. 기대 수명도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을 예를 들면 48.7세에 불과하지만 객관적 행복지수가 높은 프랑스의 경우는 82세에 해당이 됩니다. 두 세계를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죠. 즉 기업과 기술이 없는 사회는 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관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기술이 있는 사회는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생존을 하고 있는 거지요. 즉 진정한 국가적 행복이라 함은 배아픔을 없애는 하향 평준화가 아닐 것이고 배고픔을 없애는 기술적 선두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변곡점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도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과 리처드 아클라이트의 방적기 도입,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의 전환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즉 산업혁명은 기업혁명이요 기술혁명이었던 거죠. 특허 제도와 상권 보호가 만든 결과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178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780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인구가 1780년까지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플랫했지만 1780년부터는 인구 증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도약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른 적응력을 일본과 조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요시다 쇼인의 쇼카쿠션주쿠에서 단 4평짜리 서당에서 1년 반 동안 90여 명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명치 유신의 주역을 양성한 결과를 낳았고 일본의 유신정부 총리 대신 3명, 대신 6명을 배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핵심 목표는 서양의 산업혁명을 흡수하고 근대화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일본은 기업과 기술이라는 새로운 환경, 대양에 적응할 국가의 뇌를 키웠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1960년대 생존 위기를 보면 당시에 농업 인구의 비율이 68%였습니다. 수출 순위는 세계 70위 밖으로 나가 있었고요. 당시에 대한민국의 수출품은 주로 철광석, 텅스텐, 가발, 오징어 등이었습니다. 소득의 저수준, 산업 구조의 파행성, 인구 증가라는 후진국 고유의 병폐를 안고 있었지요. 한강의 기적이 있습니다. 완벽한 환경 적응의 결과였지요. 1960년대에는 철광석, 가발 등 생존형 수출이었지만 1970년대에 가면 섬유나 선박, 노동 집약적 도약으로 바뀝니다. 1980년도부터 90년대까지는 자동차와 전자제품과 반도체, 즉 기술 집약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무역 10위권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글로벌 기술 패권의 시대로 접어들었지요. 즉 기업과 기술의 발전이 곧 국가와 국민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현재 수출 1조 불 달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체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잃어버린 수십 년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마쓰시다 정경숙의 실패입니다. 120억 엔을 투자해서 32년간 250여 명을 교육시켰지만 그 중에서 총리 및 100명의 현역 정치인을 배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명치 유신 때와 같은 명확한 시대적 목표, 산업화나 기술 혁신 같은 것들이 부재했던 게 사실이죠. 즉 과거의 성공 모델에 갇혀서 새로운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리더십을 상실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경제 진화의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의 법칙이지요. 농업 경제 시대에는 추가적인 노력의 보상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른 사회라고 명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보상이 따르지만 그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인더스트리얼 이코노미 산업 경제의 시대는 추가적인 노력의 보상이 일정하게 늘어나는 사회이겠습니다. 바로 부지런한 사회가 되는 거지요. 노력과 보상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지식경제 사회, 나울레지 이코노미가 되면 추가적인 노력의 보상이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입니다. 즉 창의적인 기술 사회라 명명할 수 있는 거지요.
객관적 행복을 견인할 새로운 엔진은 IT, BT, NT, AI 등이겠습니다. IT는 초연결과 데이터가 창출하는 무한한 부가가치이고, BT는 질병 극복이나 기대수명 연장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행복일 것이고, NT는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 기반일 것이고, AI는 새로운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절반의 성공을 넘어 완전한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필수 진화 단계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뭘까요? 첫째는 상대적 박탈감, 배아픔을 주장하는 반기업 정서는 넘어서야 하는 거지요. 둘째는 절대적 빈곤, 배고픔을 영구히 종식시키는 것은 오직 기업과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이제 IT, BT, NT 그리고 AI 중심의 지식 기반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적응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공룡이 될 것인가, 미래를 주도할 진화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성공하는 기업과 기술이 가장 완벽한 국가적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